이제 합스부르크 왕가를 한번 전체적으로 쭉 보고 이제 왕가 끝나고 작품으로다가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우리가 전체적으로다가 본다는 게 그 이전에 거 우리가 스페니시 합스부르크 이런 것들을 하면서 필립 1세, 필립 더 페어에 대한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 칼 대제라고 하는 칼, 요게 이제 독일어로는 칼이 되죠. 요거 1 and 5는 뭐냐면 1이라 그런 거는 스페인 계통, 그죠? 그래서 스페인 계통의 스페인 왕으로서 아버지가 필립 더 페어잖아요. 그죠? 필립이 엄마 그러니까 트라스타마라 그 스페인의 후아나, 그죠? 네 번째 딸인 후아나한테 조에나한테 장가를 들어가지고 이 사이에 난 아들이 둘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형이 우리가 이 사람도 칼 the Great, 그치? 칼 대제라고 종종 하는 사람이죠. 요 사람하고 요 페르디난드 1세 있죠. 요게 칼 대제의 동생입니다. 요렇게 요 둘이서 아들을 갖다 이렇게 낳는데 요 5라고 쓴 거는 뭐냐면 홀리 로만 엠파이어의 엠페러, 황제로서 5세고 그 다음에 스페인 왕으로서 1세고 이렇습니다. 찰스 영어로는 독어로는 칼, 스페인 말로는 카를로스, 그죠? 카를로스. 그 다음에 불어로는 샤를, 그죠? 이렇게, 같은 이름들입니다. 자, 근데, 여기에서부터 어떻게 나누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칼 대제, 또 칼 5세, 역사상 가장 많은 땅을 다스렸었던 왕이죠. 그죠? 이 당시에 아메리카 대륙도 이제는, 발견이 되고 막 이래가지고, 역사상 가장 많은 네덜란드, 스페인, 오스트리아, 프랑스와의 사이가 합스부르크가와 계속 안 좋은 이유가 바로 프랑스 혼자 중간에 꼈고 전부 다 합스부르크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국만 빼놓고, 여기 스페인, 독일, 이탈리아, 여기 이제 low countries, 저지대 국가들, 지금의 네덜란드하고 벨기에를 뜻하는 거죠. 우리 플랜다스의 개라는, 동화가 있죠. 여기에 플랜더스, 그죠? 플랜더스, a dog. 그죠? of Flanders. 플랜드라고 할 때는 지방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네덜란드하고 벨기에 합쳐가지고 지방 이름입니다. 어떻게 갈라지는 거냐면, 이 당시에 이제, Reformation, 종교개혁이라는 게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종교개혁을 재빨리 받아들이는 곳이 이 독일 북부 지역인데, 그래서 이쪽에 종교개혁을 받아들여가지고 처음으로다가 국가가, 그러니까 신교, 프로테스탄티즘의 신교 국가가 생기는데 그게 바로 네덜란드입니다. 그래서 1648년, 그죠? 1648년에 30년 전쟁, 종교전쟁 끝나면서 이때 이 네덜란드 독립전쟁이라고 하는 80년 전쟁, 이런 것까지 다 합쳐가지고 같이 이제 끝나는 그 해죠. 그래서 48년이라는 것은 1648년, 1748년, 1848년 각각 또 굉장히 또 유명한 사건들이 많아가지고 꼭 외워둬야 되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종교개혁 때 Reformation을 요거를 이렇게 lower case 그러니까 소문자로 쓰면 개혁이라 뜻이고 이걸 대문자로 쓰면 종교개혁, 그죠? 이런 뜻이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프로테스탄티즘이라 그러는 것이 이제 득세를 하기 시작하고 이쪽에서 득세를 하는데, 그러니까 북쪽은 전부 프로테스탄티즘이 되고 남쪽으로는 캐톨릭이 점령하고 있는 상태고 이렇게 되죠. 찰스는 스페인의 왕이기 때문에 당연히 캐톨릭, 그리고 왕들은 거의 다 캐톨릭입니다.
여기 프로테스탄티즘으로다가, 그 개혁을 한 것들은 제후와 그 제후 아래의 백성들이지, 그 위에 황제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캐톨리시즘에 그대로 머물러 있었죠. 이때 여기를 플란드르스라는데 이 플랑드르 지방에 에서 두 개의 지역으로 나눕니다. 이 칼 5세 때입니다. 그래서 요 신교 지역하고 구교 지역으로 나눕니다. 그래서 두 개가 따로따로 독립을 하게 조약을 맺는데 이때 북쪽을 네덜란드라고 독립하고, 그러니까 이쪽은 신교직이죠. 이쪽이 이제 미술가로서 대표적인 사람이 이제 렘브란트인데, 그래서 렘브란트는 암스테르담, 여기는 이제 주요 지역이 암스테르담이죠. 암스테르담을 중심으로 한 신교죠. 그 다음에 여기 벨지움, 여기는 앤트워프, 그죠? 앤트워프를 중심으로 해서 플란드스계의 그 주인공이 이 개하고 뭐 우유도 나르고 하다가 나중에 이제 성당 앞에서 얼어 죽잖아요. 그게 이제 벨기에 대성당이고, 그 안에 그게 이제 앤트워프 대성당이고, 앤트워프 대성당 안에 있는 제단화 있죠. 제단화 아주 유명한 그림이죠. 그 마리아의 승천이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그림. 그거 보고 나서 그 앞에서 얼어 죽는 아주 슬픈 이야기인데, 이때 우리가 플란다스라고 하는 플랑드르라고 또 우리나라 말로다가 쓰기도 하고, 그때그때 다르지만 같은 겁니다. 플랑드르. 하지만은 사실은 드르 이렇게 읽는 게 아니죠. 영어로 읽으면 플랜더스, 그죠? 플랜더스 이렇게 있습니다. 어쨌든 그 지역까지 해가지고 혼자 다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 땅에 글쎄요, 한 3분의 1 정도를 혼자 지배했었던 그러한 역사상 가장 많은 넓은 땅을 지배했었던 그런 왕입니다. 여기에서 이 사람이 상속을 줄 때 아버지가 필립이었잖아요. 그죠? 필립, 그러니까 1세가 되는 겁니다. 여기가 밑에가 2세, 3세, 4세 이렇게 이름 붙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여기에서 스페니시 합스부르크하고 오스트리안 합스부르크로다가 나눕니다. 찰스가 어떻게 나누냐면, 스페니시 합스부르크에서는 자기의 아들, 자기가 필립의 아들이잖아요. 그래서 아버지를 존경하기 위해서 자식도 필립이라고 이름을 짓죠. 그래서 필립이라는 자기 자식은 스페인 왕을 물려주고, 페르디난드는 자기 동생인데 그렇게 동생을 사랑했대요. 그래서 동생에게는 독일을, 오스트리아를 물려줍니다. 그래서 합스부르크가 오스트리안 합스부르크하고 스페니시 합스부르크가 이렇게 갈라지는 단초를 여기서 제공하죠. 그래서 홀리 로만 엠파이어는 오스트리아, 그죠? 그 다음에 스페니시 합스부르크는 스페인, 아까 말씀드렸던 네덜란드, 플랑드르 지방에, 그 다음에 버건디, 그죠? 프랑스, 북부죠. 그죠? 버건디. 이쪽 땅들하고 해서 나머지 땅들은 자기 아들에게 물려주고, 필립에게. 그리고, 이 홀리 로만 엠파이어는, 그러니까 오스트리아를 중심으로 한 독일 지역은 동생 페르디난드한테 물려줍니다. 제위하고 이 땅을. 그래서 이렇게 가는데, 자, 요거를 갖다가 어떻게 외우면 되냐면, 요 위가 필립 1세잖아요. 그죠? 필립이고 그 밑에가 칼, 그죠? 칼 5세. 1세, 5세. 근데 요 1세를 물려받는 거죠, 여기는. 그 다음에, 요 필립, 이렇게 2, 3, 4까지 가고, 또다시 칼 2, 요렇게 하고, 스페니시 합스부르크는 끝이에요. 카를로스 2세가, 장애인이었었거든요. 그러니까 지적 장애인도 되고 몸으로도 장애인이 돼서 매우 모든 일에 거의 진정한 의미의 통치는 불가능했었던
그러한 왕이었었습니다. 그래서 필립 4세의 딸 카를로스 2세의 동생이 누구라 그랬죠? 프랑스의 루이 14세의 부인이라 그랬죠. 그래서 이 프랑스 루이 14세의 자식, 이 손을 탄 이쪽이 스페인 왕위 계승권을 가지게 됩니다. 그죠? 어차피 여기 스페니시 합스부르크가 여기 끝나고 스페니시 War of the Spanish Succession. 그 스페니시 왕위 계승 전쟁이 1700년. 그죠? 여기는 1740년.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40년 차이로 다 일어납니다. 자, 그렇게 해가지고, 요 밑이 필립 5세. 그죠? 필립 5세가 되면서 요게 루이의 손자. 그죠? 우리가, 프랑스의 왕세자, 그죠? 왕세자를, 불렀던 이름이, 그러니까, 루이 14세가, 루이 14세가, 불어로다가, 깍도스입니다. 깍도스. 그래서 루이 깍도스라는, 그 상표가 있죠. 우리가 지난번에, 배웠던 게 도팡, 그죠? 도팡 of France. 이렇게 되면, 황태자, 왕세자, 뭐 이렇게 되는 거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요렇게 돼서, 도팡이 죽고, 그 밑에 아들이 그래서 이 사람을 그랑도팡이라고 한다 그랬잖아요. 그랑도팡. 그 아들이 뿌띠도팡. 그죠? 요 뿌띠도팡이 형인데 요거는 프랑스를 물려주고자 하고 그 동생이 필립. 그죠? 필립, the Duke of Anjou. 앙주 공작인 필립에게 요거를 물려줘가지고 스페인 왕으로다가 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렇게 돼서 이쪽은 마무리 짓고, 그 다음에, 요쪽으로 와가지고는, 허리 로맨 엠파이어로 와가지고는, 페르디난드 1세의 아들이 누구냐면, 막시밀리안입니다. 막시밀리안하고 칼 2세, 하고 형제입니다. 이렇게 아들이 있는데 막시밀리안에게 물려줬더니 막시밀리안이 아들이 둘입니다. 그래서 루돌프 2세에게 물려주고 요게 이제 그 황제를 했던 사람 앞에 제가 붙여놓은 겁니다. 그런데 자식이 없어가지고 적절하지 못해가지고 마티아스에게 동생에게 물려줍니다. 근데 마티아스도 역시 또 자식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막시밀리안의 동생인 칼 2세에게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쪽은 황제를 안 줬고 이제 이미 죽었을 때죠. 그 다음에 그 아들에게 페르디난드 2세라고 해서 황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페르디난드 1세에서 막시밀리안 2세로, 루돌프 2세로, 그 다음에 마티아스로, 그 다음에 페르디난드 2세로 이렇게 가는 거죠. 그 다음에 페르디난드 3세, 요거는 이제 그대로다가 갑니다. 그 다음에 페르디난드 3세에서 페르디난드 4세는 King of the Romans, 그러니까 독일의 왕으로는 뽑히는데 독일의 왕이 뽑히면 자연적으로 로마인의 왕이 된다고 그랬죠. 그러면 요거를 갖다 포비 코로네이션을 하면 황제 대관식을 하면 그때부터 이제 황제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요걸 못 받았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황제지만은 요거를 형식적으로 황제가 못 돼서 그냥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리고 그리고 그 다음에 그 아들인 레오폴드, 그죠? 레오폴드 1세 와서 레오폴드 1세의 아들이 또 역시 둘이 있습니다. 조세프 1세하고 칼 3세.
칼 3세하고 여기 6세 이렇게 나오는 거는 역시 요거는 독일. 그죠? 그리고 그런 쪽에 왕이고 요 오스트리아. 그죠? 요 왕인 것이고 요거는 로마 황제로서의 그거죠. 그래서 그렇게 했다가 요거를 보시면 조세프 1세 있죠. 조세프 1세하고 찰스 6세. 우리가 보통 찰스 6세로 나왔는데 저기 황제이기 때문에 찰스 6세가 형제예요. 이때부터 이제 합스부르크가 없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찰스 6세를 꼭 기억하셔야 돼요. 요 두 아들이 있는데 둘 다 딸뿐이 없어요. 조세프 1세도 딸뿐이 없고 찰스 6세도 딸뿐이 없는데 조세프 1세가 죽기 전까지는 찰스 6세는 딸까지도 아직 그때 못 낳았을 때요. 그 딸 이름이 우리가 아는 마리아 테레사. 그죠? 그런데 조세프 1세하고 찰스 6세하고 그러니까 야 이게 남자가 아니면 못 물려주니까 우리 둘이 전부 자식이 없으니까 남자 자식이 없으니까 여자아이는 있으니까 딸내미는 있으니까 딸한테 물려주는 뭔가를 우리 만들자 그래가지고 조세프 1세하고 찰스 6세하고 둘이 이러한 계약을 맺습니다. 1703년에 mutual 그러니까 서로 상호 팩트 조약이라는 거죠. of succession. 그러니까 왕위 계승에 관한 상호 조약이라는 계약을 맺는데 둘이 비밀리에 맺었기 때문에 다른 제후들한테는 공인을 받지 못한 거였어요. 왜 그러냐면 딸한테 물려주자 이렇게 됐기 때문에. 그래서 딸한테 물려주기로다가 했는데 아직 찰스 6세, 조세프 1세가 형이 죽을 때쯤에 찰스 6세가 아직도 자식이 없었어요. 그래서 조세프 1세는 이 계약에 따라서, 이 협약에 따라서 자기의 딸에게 물려주는데 바깥에서 보기에는 누구예요? 남편에게 물려주는 거죠. 자, 여기에서 그 긴 합스부르크가의 계보가 여기에서 한번 깨집니다. 겉으로 보기에. 왜냐하면 비텔스바크 가문이기 때문에. 여러분 비텔스바크 그 프로이센 그 지금 베를린 쪽의 왕가는 호헨솔레른이라고 그랬죠. 호헨솔레른인데 이 비텔스바크는 독일에서 가장 큰 지방이 프로이센. 프로이센 이게 영어로는 프러시아죠. 프러시아고 두 번째 큰 데가 바이에른입니다. 여기는 사투리도 위에 그러니까 이 프러시아하고 많이 달라요. 그래서 지금도 가면 바이에른 지방에 가면 이 사람들은 이거 바이에른이라고 안 합니다. 바이안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독특한 그러니까 독립된 국가라는 인식이 국민들 사이에서도 굉장히 많죠. 이 비텔스바크 가문의 특징이 어때요? 키도 크고 잘생기고 왕들이 그리고 마지막 하나 모두 정신적으로 온전하지 못했다라는 그런 아주 그냥 특색 있는 그래서 무슨 푸른 다이아몬드의 저주 이런 말이 항상 붙어 있는 그죠? 그렇지만 낭만주의 시대에 와서 비텔스바크 가문 때문에 지금 독일이 어마어마한 바이안 지방이 이게 바이에른 바이안 이러죠. 근데 여기가 뮤니크 또 이게 이름이 여러 개예요. 민셴 그죠? 우리나라 사람들은 주로 이제 민헨이라고 합니다. 민셴, 민헨, 뮤니크, 뮤니시 그죠? 여러 개 이름을 갖고 있는데 어쨌든 이 지역을 지배하면서 비텔스바크가 낭만주의 시대에 일어나서 여러분 세계적인 관광지가 백조의 성이라는 거 있죠. 노이 슈반슈타인 그죠? 노이 슈반슈타인 노이가 뉴 새로운 슈반 우리가 수완 있죠. 수완
그래서 여기를 그냥 이렇게 써버립니다. 요 노이슈바이슈타인 수완이 100조잖아요, 그죠? 그래서 새로운 백조성, 백조성이라는 것도 있고 새로진 백조성이라고 있는데 이 새로진 백조성 여기 아주 세계적인 그 명물이죠. 많이 관광들 가십니다만은 거기가 바로 피센 지역이죠. 피센. 그래서 여기서 피센도 한번 등장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 이 바이에른이 바이안이 영어로는 바바리아입니다. 바바리아. B인가? 아니죠. 좀 헷갈리는데 어쨌든 B인 것 같아요. 그죠? 바바리아. 그래서 요쪽 지역에 왕가 이름이 바로 비테스바크입니다. 그래서 이 마리아 아말리아 오브 오스트리아가 조세프 1세의 딸인데 아들이 없어. 그래서 요 둘이 몰래 계약을 맺어서 Mutual Pact of Succession이라는 것을 맺어가지고 딸에게도 물려줄 수 있게 하자, 이렇게 계약을 맺었어요. 그래서 딸에게 물려준 건데 겉으로는 남편이 남자만 받을 수 있으니까 남자가 홀리 로만 엠페러가 됩니다. 그래서 칼 7세 로 등장을 하죠. 그래서 칼 6세 다음에 칼 7세. 그렇지만 요거는 하프스부르크 가문이 아니라 비테스바크. 그래서 이 비테스바크 가문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여기서 하프스부르크 가문의 전통이 깨지는 겁니다. 그런데 요렇게 해서 형이 죽고 나서 요렇게 등장을 하고 났는데 이러고 나서 이 칼 6세가 자식을 낳기 시작해요. 그래서 셋이나 낳았는데 그 중에 제일 큰 언니 이름이 마리아 테레자입니다. 그래서 그 딸을 너무나 사랑했고, 물론 또 이제 이렇게 중요성 없이 등장했다 사라지는 그러한 아이들도 있지만은 어쨌든 이 딸을 너무나 사랑해서 요때에 요것만 가지고는 안 되잖아요, 그죠? 요것만 가지고, 왜냐하면 자기 죽고 나면 이제 남자는 하나도 안 남았으니까 마리아 테레사를 인정하지 않아 버리면 끝이잖아요. 그래서 찰스 6세가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피센 조약이라는 걸 맺습니다. 피센 조약이라는 거를 맺어가지고 1745년에 맺어가지고 유럽의 군주들하고 맺습니다. 그러니까 유럽의 군주들이 인정하는 사람도 있고, 바로 합스부르크가와의 친분 또는 그 위험 때문에 인정하는 사람도 있고, 그래도 그건 아니지. 살리카 법에 의해서 여자는 안 돼. 라고 얘기하는, 그래서, 저 오스트리아를 갖다가 우리도 먹을 가능성이 있어. 이러는 데는, 안 되는데, 이렇게 하고, 그래도 어쨌든 찰스 6세는 열심히 노력해서 이 조약까지 끌어냅니다. 그래서 여자가, 불려받아도 돼. 이렇게까지 해놓고, 이제, 여기 마리아 테레사. 그래서 요 6세에서 이렇게 선이 와 있네요. 그렇게 해가지고, 지금 Pragmatic Sanction of 1713에 대해서 제가 요걸 바꿔서 얘기했네요. 그래서 Pragmatic Sanction에 따라서 찰스 6세의 딸인 장녀인 마리아 테레사가, 전권을 물려받죠. 그래서 실질적인 황제는 마리아 테레사가 엠프레스가 되는데, 다른 나라들에서 이거를 인정하지 않겠다 그래서 일으키는 게 바로 오스트리아 왕위 계승 전쟁입니다. 이쪽에서는 필립 5세가 부르본 가문에, 그러니까 루이 14세의 손자 중에 둘째 손자가 이쪽에 왕위를 받는다 그러니까 다른 나라가 반대를 해서 일으킨 게 바로 War of the Spanish Succession, 그죠? 그리고 여기는 스페인 왕위 계승 전쟁 이렇게 되죠. 그리고 여기는 오스트리아 왕위 계승 전쟁 이렇게 되는 겁니다.
요건 1700년, 요건 1701년이라고 써져 있지만은, 찰스 2세가 죽은 게 1700년입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전투가 발생하는 건 1701년이지만, 전쟁의 모든 원인은 1700년에, 스페니쉬 합스부르크가 단절되면서, 일어나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1700년 하고 생각하셔도, 좋습니다. 그래서 이거 오스트리안 석세션에 대해서 이 반대하는 지우들이 있어서 여기서 전쟁이 일어나죠. 그래서 여기에서 엑슬라샤펠, 요거는 이제 프랑스 가면 다 엑슬라샤펠이라고 그러고 우리는 보통 아흔이라고 그래요. 아헨, 그죠? 아흔이 왜 중요하냐면 우리 샤를레메인 있잖아요. 그러니까 유럽이 시작한 날이 800년 12월 25일 크리스마스 데이, 그죠? 샤를레메인, 샤를마뉴, 우리나라에서 샤를 마뉴 이렇게 나오는데 요때 이렇게 해서 홀리 로만 엠파이어가 성립되었을 때 신성 로마 제국의 수도가 어디냐 하면 바로 아헨입니다. 그래서 지금 샤를 마뉴의 무덤이 어디냐면 아헨 대성당에 있어요. 지금도 거기에 묻혀 있습니다. 그리고 아헨 대성당이라는 것이 그 이후에 합스부르크가의 이 왕들 그리고 신성 로마 황제들이 전부 대관식을 거의 다 이 아헨 커시드럴, 아헨 대성당에서 다 치렀습니다. 그래서 아헨이라는 것은 그래서 역사적으로 굉장히 오래되기도 하고 대단하기도 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게 프랑스 말로 엑슬라샤펠이라고 그러고 영어로도 엑슬라샤펠이라는 말을 특히 요거 트레이디 오브 엑슬라샤펠이라고 할 때는 트레이디 오브 아헨 해도 되잖아요. 근데 대부분 요거를 더 많이 쓰니까 요거 두 개 다 알고 있어야 됩니다. 독일에서 발표되는 지도로는 아직도 아흔이라고 나오고, 프랑스에서 나오는 거는 엑슬라샤펠, 그죠? 이렇게 됩니다. 샤펠이 교회니까 중심교회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아헨 대성당이 그쪽 그 독일의 중심교회이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부른 거죠.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렇게 해가지고 어떠한 조약을 맺냐 하면 트레이티 오브 피센에서 어떻게 조약을 맺냐 하면 결국 여자는 안 된다. 제가 아까 요거하고 헷갈려 얘기했습니다. 정신없이 얘기하다 보니까 죄송합니다. 어쨌든 간에, 그렇게 해서 피세 조약에서 여자는 역시 안 돼. 그래서 마리아 테레사는 안 돼. 그러니까 조건을 어떻게 하고 이 엑슬라샤펠 조약을 맺냐 하면 남자에게, 그 대신 남편에게 가도 된다. 그래서, 홀리 로만 엠파이어의 엠프레스가 아니고 엠페러, 황제로서 이 마리아 테레사의 남편인 프란츠 1세, 그죠? 프란츠 스테판이라고 하죠. 여기 영어로는 스티븐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프란츠 스테판에게 가고 요게 이제 황제가 되죠. 그런데 요 사람은 성이 뭐냐면 요 찰스 7세는 비텔스바크지만은 이 프란츠 1세는 성이 어디냐면 로렌. 그죠? 요게 불어는 로트링은입니다. 불어는 로렌. 그죠? 그래서 합스부르크 로렌 이라는 것이 이제 탄생하게 되는 거죠. 하우스 오브 합스부르크 로렌. 합스부르크가 하지만 요거 캐릿 패밀리죠. 이런 것들을 캐릿이라고 하는데 합스부르크 로렌 가문이 이제 탄생을 하게 됩니다. 요게 바로 엑슬라샤펠 조약, 아흔 조약이라는 1748년, 그죠? 아흔 조약으로 해서 요렇게 가서 일단 마무리를 짓게 되는 거죠. 여기까지 하고 여기서 일단 끊어서 한번 가보겠습니다. 뒤에 것도 한 20분 정도 남았을 것 같은데 일단 끊어 갑시다.